자동차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신형 팰리세이드가 나오기 전까지 팔게 될 마지막 연식의 팰리세이드가 공개되었습니다. 3.8 V6의 마력은 295마력으로 배기량 대비 엔진 힘이 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6기통이라는 점이 큰 장점이고요.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변속감도 좋고 딱히 모난 구석이 없는 괜찮은 변속기죠. 스티어링 구동 방식도 렉 타입의 구동 방식이라 옛날 현대차처럼 스티어링이 헐거운 느낌도 아닙니다. 몰아보면 꽤 괜찮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3,867만원이고요. 변속 방식이 버튼식 변속인데요. 버튼식이 나올 때만 해도 엄청 미래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빠르게 변해서인지 오히려 구식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즘 나오는 그랜저나 아이오닉 같은 컬럼식의 변속기가 아닌 점은 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컬럼식이 버튼식보단 직관성이 뛰어나니까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나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같은 지능형 안전 기술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진동 경고 스티어링 기능이 있어서 차선 이탈 시 진동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해 줍니다. 기본 등급임에도 따로 옵션 넣을 필요 없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지원하여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알아서 속도 줄입니다. 헤드램프도 풀 LED 헤드램프라 헤드램프 디자인 차이 없고요. 방향 지시등도 전구 아닙니다. LED로 깜빡입니다. 전자석 이중접합 차음률이라 확실히 일반 중형차들에 비해 실내가 조용하고요. 휠은 18인치입니다. 사실 18인치 휠이 절대 작은 휠은 아닌데 팰리세이드가 워낙 크다 보니 18인치도 작아 보이죠. 후진시에 들어오는 가이드램프는 사다리꼴로 퍼져서 이게 뭔가 싶긴 하지만 후방 카메라로 보면 제대로 보입니다. 어쨌든 내 차가 후진한다는 걸 남들에게도 빛으로 보여주니 안전으로는 좋은 기능 같아요. 계기판은 아반떼 깡통과 동일한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팰리세이드급의 좀 아쉬운 계기판이긴 하죠. 그래도 속도계가 디지털인지라 눈에 잘 보이긴 합니다. 실내등은 LED로 되어 있어 일반 전구일 때보다 더 잘 보이고요. 스티어링은 열선이 내장되어 있어 겨울철 운전 시 손이 따뜻합니다. 시트 재질은 인조 가죽이 적용되어 있으며 운전석도 전동 시트라 기본적인 조작은 버튼으로 가능합니다. 1열 좌석은 열선과 통풍 둘 다 되니까 깡통차라고 부르기도 뭐하죠. 게다가 패밀리카인 만큼 2열 좌석까지 열선 넣어줍니다. 시트는 7인승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뒷좌석을 3인승 시트로 원하시는 분이라면 따로 추가금 없이 8인승으로도 변경할 수 있어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는 원격 시동 가능하고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어서 오토 홀드도 됩니다. 에어컨은 앞좌석 좌우 온도와 뒷좌석 온도까지 따로 조절할 수 있는 3존 기능이 들어가 있고 1열과 2열 창문은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를 지원하여 창문을 원터치로 올릴 수 있습니다. 주차 센서는 차의 크기가 큰 만큼 앞뒤 전부 달려 있고요. 12.3인치의 내비게이션도 기본으로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커는 8개가 달리는데 이거 기본 스피커 음질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저는 굳이 여기다가 크렐 오디오 같은 거 넣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익스클루시브의 선택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디젤 엔진은 150만원입니다. 주행 거리가 긴 분들이라면 선택할 만하다고 보고요. 사륜 구동은 240만원입니다. 여기엔 사륜뿐만 아니라 각종 지면에 맞게 설정 가능한 터레인 모드가 들어오고요. 급 경사지에서 천천히 내려갈 때 쓰라고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있습니다. 듀얼 와이드 선루프는 90만원인데 어지간하면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선루프 넣으면 넣는 대로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이 가격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선루프가 싫은 분이 아닌 이상 꼭 넣으세요. 빌트인 캠은 70만원인데 요즘 현대차 빌트인 캠 같이 소리 녹음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넣을 필요 없겠죠. 2열 통풍 시트는 40만원으로 살짝 고민이 되는 가격이긴 한데 뒤에 타는 아이들이 좀 큰 아이들이라면 넣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은 170만원으로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이 안에는 후추방 충돌 방지 보조와 원격으로 차를 넣고 뺄 수 있는 주차 보조 기능, 팰리세이드급에서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서라운드 뷰까지 들어옵니다. 비싼 만큼 좋은 옵션 다 모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컴포트 휠은 90만원으로 시트 가죽 천연으로 바뀌고 운전석 전동 시트가 좀 더 고도화 되는데요. 허벅지 쿠션까지 늘어나며 메모리 시트 기능과 함께 스티어링 전동 조절 기능도 들어옵니다. 저는 운전자 입장에서 이 옵션은 꼭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운전석 쿠션 익스텐션으로 허벅지를 받쳐주는 게 만족도가 꽤 높으니까요. 컨비니언스는 80만원으로 뭐 있나 봤는데 발스 도어랑 스마트폰 충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뭐야 뭐 별거 없네 싶었는데 다시 보니까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까지 있습니다. 이거 펠리세이드 전동 트렁크 없이 타기는 힘든데 옵션 구성 보니까 컨비니언스 너무 얄밉죠. 이번 펠리세이드의 핵심 옵션인 르블랑입니다. 가격은 4,168만원인데요. 르블랑은 익스클루시브에 비해 301만원 더 비쌉니다. 하지만 르블랑의 옵션 구성을 보면 익스클루시브에 주차 보조 시스템, 컴포트 1, 컨비니언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면 르블랑과의 가격 차이는 사실상 31만원밖에 안 나는 셈인데요. 이 안에는 20인치 휠, 도어 인조 가죽, 12.3인치 LCD 계기판, 후측방 모니터, 퀼팅 천연 가죽 시트, 동승석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면 르블랑 안 넘어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르블랑에는 후측방 충돌 경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같은 사각지대 안전 기능 들어가 있고요. 20인치 알로이 휠은 장난감 같았던 18인치 휠에 비해 디자인 훨씬 좋아 보입니다. 1열 도어 유리에는 발수 기능 추가되고요. 펠리세이드급에 맞는 12.3인치의 LCD 계기판이 들어오는데 요즘 그 못난이 그랜저 계기판에 비하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실내 곳곳에는 인조 가죽이 감싸지기 시작하고 도어 암레스트에는 스티치가 적용됩니다. 시트도 천연 가죽으로 바뀌면서 퀼팅이 적용되는데 이러면 굳이 퀼팅 때문에 나파 가죽으로 갈 필요는 없겠어요. 운전석에는 쿠션 익스텐션 같은 편의 기능이 추가되고요. 운전석이 전동인데 동승석도 당연히 같이 전동이 돼야겠죠. 스티어링은 전동식으로 움직이니 차에서 타고 내릴 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운전자에게 넉넉한 탑승 공간 만들어주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 솔직히 이 차가 코나도 아니고 펠리세이드급의 수동 트렁크는 좀 아니긴 해요. 그죠? 펠리세이드급 차에는 필수인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들어오고요. 후측방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기능도 같이 적용됩니다. 추가 가능한 옵션은 2.2 디젤, 4륜 구동, 듀얼 와이드 선루프, 빌트인 캠, 2열 통풍 시트 그대로 있고요. 주차 보조 시스템은 서라운드 뷰가 빠지면서 조금 싸졌습니다. 70만원입니다. 컴포트 2는 110만원으로 후석 승계 알림, 메탈 도어 스커프, 3열 열선 시트 같은 게 있는데 이러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인질로 묶여 있습니다. 현대 정말 너무하죠. 현대 스마트 센스 1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고도화되면서 자동으로 차선 변경해주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진짜 쓸모 없으니까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4,590만원이고요. 르블랑에 비해 무려 422만원이나 비싸졌습니다. 하지만 프레스티지에는 기본적으로 2열 통풍 시트가 달려있으니 사실상 382만원 비싼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382만원에는 르블랑에서 넣을 수 없는 수많은 옵션이 달려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아래 램프가 달리고요. 페달은 메탈 페달이라 밟을 때 맛이 일반 페달과 좀 다르긴 합니다. 내장재는 스웨이드로 바뀌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고급감이 확실히 일반 내장재보다 더 좋기는 합니다. 시트 가죽은 퀼팅 나파 가죽으로 일반 가죽보다 더 좋고요. 운전석은 에르고 모션 시트인데 이게 프레스티지 등급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시트가 정말 좋더라고요. 현대차의 시트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실지라도 이 에르고 모션 시트는 꽤 좋으실 겁니다. 시트 날개는 전동 조절이 되어 운전자를 상황에 맞게 꽉 잡아주고요. 운전석 레그레스트가 적용되어 잠시 누워서 쉴 때 리클라이닝 시트처럼 누워서 쉴 수 있습니다. 간단히 안마해주는 스트레칭 모드도 있고요. 동승석 시트도 운전석 시트와 마찬가지로 레그레스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자세 제어는 내 몸의 수치를 입력하면 알아서 맞춰준다는데 알아서 못 맞추니까 사실 쓸 일이 없기는 합니다. 2열 시트는 통풍 들어오고요. 디지털 키 투 터치는 애플 워치까지 지원하여 차키를 깜빡하고 놓고 나왔을 때 이걸로 차문 열고 시동 키면 됩니다. 2열 도어에는 수동식 커튼이 들어옵니다. 잠깐, 그러면 르블랑은 도어 커튼이 없는 거야? 이거 좀 너무한데? 그리고 에어컨 컨트롤러 부분이 터치 방식으로 바뀝니다. 사실 이전과 딱히 기능상으로 바뀐 건 없는데요. 그래도 LCD 창이라 그런지 좀 하이테크해 보이긴 하죠. 프레스티지에서 추가 가능한 옵션 살펴보겠습니다. 디젤 엔진, 4륜 구동, 듀얼 와이드 선루프, 빌트인 캠 그대로 있고요. 클레 사운드 패키지는 70만원에 팔고 있는데 스피커 12개로 바뀌면서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옵니다.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70만원이라고 하니까 왠지 또 바꾸고 싶어지죠. 주차 보조 시스템 2, 컴포트 2, 현대 스마트 센스 1 그대로 팔고 있고요. 프레스티지부터는 H 제뉴인 라이프 스타일과 H 제뉴인 트레일러 옵션을 고를 수 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긴 한데
그래도 캠핑 목적으로 펠리세이드 사시는 분이라면 르블랑 사시면 안 돼요. 프레스티지부터 사셔야 합니다. 캘리그래피 등급입니다. 가격은 5,069만원인데요. 프레스티지에 비해 가격은 479만원 더 비쌉니다. 하지만 캘리그래피의 옵션 구성을 보면 프레스티지에 주차 보조 시스템 2, 컴포트 2, 현대 스마트 센스 1, 크렐 오디오를 넣은 옵션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사실상 캘리그래피는 149만원 더 비싼 셈이죠. 그런데 이 149만원에는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과 전용 나파 가죽 시트, 퀼팅 인조 가죽 감싸기, 앰비언트 무드램프, 디지털 센터 룸미러까지 들어옵니다. 아, 이거 또 고민하게 만들죠. 특히 전용 디자인, 이 말이 사람의 마음을 너무 헷갈리게 만듭니다. 캘리그래피의 옵션을 보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좀 더 고도화되고요. 내비에 기반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속도 조절과 알아서 차선 변경하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후방 주차할 때 충돌하려고 하면 자동으로 멈추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와 원격으로 차를 넣고 뺄 수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있습니다. 펠리 정도로 큰 차에선 자주 쓰이는 기능이죠. 외장 디자인은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이 적용되는데요. 일단 휠이 일반 20인치 휠보다 훨씬 이쁩니다. 라디에이터 그릴도 크롬 도금된 그릴로 바뀌고 하단 인테이크도 그릴이 바뀝니다. 휠 하우스 컬러도 바디 컬러와 맞추어 좀 더 도시적으로 보이고 앞뒤 스키드 플레이트도 크롬 도금되어 있어 좀 더 있어 보이긴 합니다. 실내 콘솔 커버는 알루미늄이 되며 트렁크 턱에 메탈 플레이트 적용되어 짐 올리고 내릴 때 흠집 안 나게 됩니다. 도어 스커프도 별거 아니지만 막상 일반 플라스틱인 차 보면 또 되게 없어 보이긴 해요. 1열 도어 스피커 커버가 메탈로 바뀌는 것도 이쁘고요. 실내 가죽 부분이 퀼팅이 들어가는 거 보면 아,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싶지만 또 과해서 나쁜 건 없죠. 앰비언트 무드램프도 캘리그래피나 되어야 넣어줍니다. 아, 이건 그래도 너무하죠. 한 프레스티지부터 그냥 넣어주지 이걸 캘리그래피까지 질질 끈 건 좀 너무 옵션질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룸미러는 LCD가 적용되어 뒷좌석에 짐과 사람이 많아도 후방 잘 보이게 되고요. 콘솔 사이드에도 스티치가 들어갑니다. 시트 퀼팅도 캘리그래피 전용 나파 퀼팅 가죽이고요. 3열은 전동으로 접고 펴는 파워 시트가 적용됩니다. 윙 타입의 헤드레스트는 머리 기대고 잘 때 좋더라고요. 비행기 좌석 헤드레스트처럼 꺾으면 되니까 머리가 안 흘러내립니다. 3열 시트에는 열선이 적용되어 혹시나 사람 태울 때 자랑하기 좋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솔직히 이 정도 가격이라면 기본으로 넣어주는 게 맞긴 합니다. 헤드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옵션인데요. 차량 속도뿐만 아니라 과속 단속 구간, 내비게이션 정보, 차량 좌우측 사각지대 차량 유무까지 보여주니까 내비게이션이랑 계기판 볼 일이 없습니다. 캠핑에 어울리는 차인 만큼 전기 뽑아쓰기 편하라고 콘솔에는 파워 아울렛 하나 들어오고요. 스피커는 12개의 크렐 오디오가 들어오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도 됩니다. 블랙 에디션은 가격 차이 따로 없이 캘리그래피와 같은 가격 5,069만원인데요. 블랙 에디션 전용 20인치 알로이 휠부터 해서 미국 경찰차스러운 블랙 루프렉, 다크 틴티드 도금, 라디에이터 그릴, 범퍼 가니쉬, 그리고 로고와 엠블렘이 블랙으로 바뀌는데 양카스럽지 않고 고급스럽게 잘 된 것 같아요. 실내 나파 가죽도 일반 캘리그래피와는 조금 다르고요. 알루미늄 콘솔 커버도 다크 알루미늄이 적용됩니다. 이로써 등급별 옵션 구성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